마지막에 마지막 수업 복습할 때도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이따 저녁에 말씀드릴게요. 자, 봅니다. 예, 포토 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겠죠. 예. 그 분자궤도 함수에서 했다는 거죠. MO에서 했다는 거. 그게 준달책에 몇 가지 연습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풀어보라고 박스 쳐놨어요.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요. 네. 자, 봅시다. 요거로 구성되어 있는 착화물 ABC 세 가지가 있는데 나와 있는 성격으로부터 ABC가 뭔지를 알아내라는 문제예요. 요런 종류의 문제가 이번 시험에 꼭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요런 종류의 그 문제는 19세기 때 착화물을 그 학자들이 연구하던 방식이에요. 그냥 만들어진 문제가 아니고 100년 전에 화학자들이 연구하던 방식을 문제로 만들어 놓은 거라 되게 뭐냐면 그 전통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반화학 책에 이런 종류의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준달책에 풀어보라고 하는 문제 중에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뭐 그런데 크게 어렵진 않은데 뭐 당황하지 말라고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자, 얘네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ABC 착화물을 만들겠대요. 중심 원소는 코발트고요. 그런데 이때 여기서 첫 번째 조건 A가 중성 분자랍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조합해서 6배의 팔면체 착화물을 만드는데 중성 분자로 만든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A는 뭐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코발트의 NH3가 3개고 염소가 3개인 것. 요거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코발트가 3가 플러스니까 염소가 1 마이너스 있을 경우 1대 3으로 존재하면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겠죠? 그리고 6배이라고 했으니까 리간드가 3개에서 6이라고 해주면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뭘 하나 알아야 되느냐? 여기서 나타나는 기하 이성질체 어떤 거 나옵니까? 두 개. 좌우석. 자, 이 녀석은 어떤 타입이냐면 M, A3, B3 타입이죠? 맞나요? 네. 바로 뭐냐면 두 종류의 리간드가 3개 들어가 있는 6배의 착화물이에요. 그럴 경우 기하 이성질체가 어떻게 나타나죠? M 이렇게 쓰고 6배의 착화물 구조를 이렇게 틀을 그린 다음에 여기에 3개를 여기에 배치해 주면 되죠? 네. 그 3개가 어떻게 들어가요? 요렇게 들어가거나 요렇게 들어가는 거 2개뿐이라고 했죠? 네. 다른 건 있다 없다? 다른 건 절대 없습니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려봐야 이리저리 돌리면 둘 중에 하나랑 겹쳐진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A3, B3 꼴에서는 이 두 가지 뿐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각각을 이름을 부르는데 이렇게 A3 3개가 모두 다 시스로 붙어 있는 이런 거를 A3 페이셜 이성질체라고 했죠. 반면에 이제 A 3개가 어디는 시스로 어디는 트랜스 관계로 들어가 있는 이런 경우는 A3 메리디오날 이성질체라고 했어요. 알겠죠? 근데 네. 그냥 2개 그리시면 돼요. 그냥 뭐 써줘도 그만 안 써줘도 그만. 페이셜 메리디오날은 준달책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니까 뭐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뭐 이렇게 두 가지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때 이 둘의 관계는 무슨 이성질체죠? 이 둘의 관계는 기하 이성질체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기하 이성질체. 기하 이성질체의 뜻이 뭐예요? 바로 시스 트랜스 관계가 다른 이성질체를 기하 이성질체라고 했죠? 기하 이성질체 영어로 뭐예요? 지오메트릭 아이소머였죠? 그러면 이때 얘가 시스 트랜스 관계가 다르냐? 예. 얘네들은 페이셜이라는 뜻이 올 시스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메리디오날은 뭔 뜻이에요? 시스하고 트랜스가
혼합돼 있는 걸 메리디오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난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뭘 물었냐면 이 A에 기하 이성질체를 물은 게 아니고 카이렐러티를 물었어요. 자, 카이렐러티 우리말 번역은 뭐겠어요? 바로 광학 이성질체 성격이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기하 이성질체가 요게 나타나건 얘가 나타나건 여기서는 광학 이성질체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광학 이성질체가 여기서는 안 나타나죠? 안 나타나죠? 6배의 착한 물에서 광학 이성질체가 나타나는 경우는 몇 분이에요? 바로 이 광학 이성질체가 나타나는 경우는 M, A2, B2, C2 꼴이죠? 이런 경우에서만 광학 이성질체가 나타나죠? 혹은 M, 에틸렌 다이아민 3 이런 꼴에서 광학 이성질체가 나타나죠? 기억나죠? 이럴 때 A2, B2, C2 에틸렌 다이아민 3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냐면 all C3일 때 그럴 때 광학 이성질체가 나타난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A3, B3는 광학 이성질체가 있다 없다? 없다를 외워야 돼. 알겠죠? 외워야 돼. 왜냐면 광학 이성질체가 생긴다라고 그려놓고 이거 거울상 아니야? 라고 해도 이리저리 돌리면 또 겹쳐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리저리 돌릴 생각하지 말고 A3, B3는 광학 이성질체가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를 외우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광학 이성질체가 없다고 했죠? 없다고 했죠? 광학 이성질체 없음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뭐예요? 광학 이성질체가 없음이라는 뜻의 형용사 바로 에이카이럴입니다. 네, 에이카이럴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A의 뜻은 not이라는 뜻입니다. 카이럴이 그리스어에서 온 형용사거든요. 그리스어에서 온 형용사의 부정 접두사는 A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이카이럴은 not 카이럴을 뜻하는 형용사. 알겠죠?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어디 있어? 두 번째는 1몰의 B를 그다음에 차기온 B의 쌍극 모멘트. 자, 우선 뭐 쌍극적 모멘트고 자시고 간에 B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B를 봤더니 어떤 성격이 있느냐? 솔트란 말이 있어요. 그죠? 솔트? 자, 솔트의 우리말 번역은 염이죠. 그러면 염은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온 결합이죠. 그럼 이온 결합이라는 얘기는 무슨 이온하고 무슨 이온이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겠어요? 양이온, 음이온이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누가? B하고 C가. 됐죠? 자, 그런데 B의 성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AgNO3와 결합시켰을 때 AgCl 침전이 만들어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바로 이때 B가 양이온, 음이온으로 되어 있는 이온 결합 염이고 B가 됐건 C가 됐건 코발트가 6배의 착물이라면 여기선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코발트 쓰시고 염소가 6개가 붙고 6개가 뭐야? NH3가 6개가 붙으면 얘 이온가가 몇 가가 되겠어요? 3 플러스가 되겠죠? 왜냐하면 암모니아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고 여기서 코발트가 3가니까요.
그럼 여기에 얘를 중화시키기 위해선 구경꾼 음이온이 필요하죠. 그럼 그 구경꾼 음이온이 이렇게 3개가 붙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때 염소가 1 마이너스 음이온이니까 3개가 붙어 있으면 이 녀석이 이온결합 화합물의 전하량 보존을 완성할 수 있겠지.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첫 번째 1 침전 형성 반응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코발트 헥사 아미노 화합물에 염소가 3개 붙어 있는 녀석과 AgNO3 질산은 수용액을 반응을 시키면 코발트 헥사 아미노 3가 플러스 이온에 여기 구경꾼 음이온인 질산 음이온도 남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Ag 플러스 이온하고 Cl 마이너스 이온이 만나가지고 AgCl 침전을 만들게 될 것이다. 됐죠? 그 논리를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반응을 문제로 만든 겁니다. 이때 화학 양론이 1대 다수로 반응을 했더니 AgCl이 산물이 만들어졌다고 돼 있죠. 그 산물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토대로 여기 화학 양론 계수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려면 이렇게 이온과 반응할 수 있는 염소 음이온이 3당량 있어야 되니까 이게 Cl3 이렇게 써준 겁니다. 됐죠? 좋아. 네. 명명할 때는 양용 먼저 쓰는 걸 알겠는데 네. 그냥 저거를 화학식 쓸 때도 양용 먼저 써야 해요. 보통 그렇죠. 보통 그렇죠. 네. CL3, CO, NH3, 6 쓰면 어떻게 쓰고 싶다고요? 얘가 저거 수를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쓰고 싶다고요? 지금 카운팅 여기 뒤에 있잖아요. CL3가 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앞에다 쓰고 뒤에 그런 표현이 유기물 공유결합 화합물 쓸 때는 그게 크게 구분이 없는데 이렇게 이온가가 명확한 거는 양이온을 먼저 씁니다. 네, 그래서 관습적으로 그렇게 쓰는 거니까 왜 굳이 바꿔 쓰고 싶나요? 그냥 바꾸고 싶어가지고. 왜 뭐 한번 바꿔 써보세요. 그러면 이제 감점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예, 약간 뭐 느낌이 오겠죠. 그러면 추천드리진 않는데 뭐 추천드리진 않는데 뭐 경험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뭐 굳이 말리진 않겠어요. 어쨌건 자 그래서 이때 자 아까 그려놓은 이거는 이 염소의 역할이 뭡니까? 리간드죠. 그런데 여기서 이 염소의 역할은 뭡니까? 얘는 구경꾼이죠. 뭐 혹은 카운터 이온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럼 여기에 있는 리간드는 Ag 플러스와 반응합니까? 반응할 수 없습니까? 반응 불가합니다. 리간드로 결합된 건 결합력이 아주 크기 때문에 다른 이온들과 반응할 수 없어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염소 요런 애들은 구경꾼 이온이니까 다른 주변의 양이온들이랑 충분히 침전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은 하필 B가 요걸로 규정이 되지만 만약에 이런 물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코발트 NH3 4 Cl2 Cl. 자, 만약에 이런 물질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도 어쨌거나 코발트는 3가 플러스인데 염소가 2개뿐이니까 얘는 1 플러스고 얘는 1 마이너스일 거 아니요. 그럼 얘는 AgCl이랑 AgNO3랑 만들어지면 침전이 어떻게 형성되겠어요? 코발트 NH3 4 Cl2 1 플러스 AQ 한 다음에 NO3 마이너스 AQ하고 이때는 1당량의 AgNO3가 AgCl 침전이 만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염화은을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도
여기 있는 염소가 떨어져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전 우주에 존재하는 화학결합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뭐기 때문에? 배유결합이기 때문이에요. 배유결합력이 가장 강력한 화학결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금속 중독은 굉장히 심각한 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금속 중독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왜 산업 현장 같은 데서 일하면 왜 수은 중독이나 카드뮴 중독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왜 옛날에 일본에 뭐 이따이 병 이런 거 있었는데 알아? 이따이가 무슨 말이에요? 네, 아프다란 뜻이죠. 바로 카드뮴 중독인데 이게 1960년대 70년대 일본은 선진국이에요, 후진국이에요? 1970년대는 후진국이어서 이렇게 이게 산업 관리 규정 이런 게 일본도 미흡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산업 그 쓰레기들을 막 폐기를 했고 그 덕에 이제 시골에 계신 분들이 그 물 먹다가 거기 카드뮴 중독돼 가지고 막 아파했던 그 병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게 왜 큰 문제가 되냐면 중금속들이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는 리간드들이 별로 없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몸에는 엄청나게 리간드들이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리간드들이 그 중금속들이랑 반응해서 착화한 물이 될 텐데 한 번 착화한 물이 돼버리면 그 리간드가 중금속에서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져요. 알겠어요? 그래서 중금속이 몸에 들어오면 몸에서 잘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중금속 중독은 엄청 위험하고요. 그래서 그 수은 중독으로 죽은 시신 있죠? 네, 시신이 만약에 수은 중독이 심하게 돼서 돌아가신 분은 안 썩어요. 네, 안 썩어요. 네, 왜냐하면 세균 바이러스도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중금속 중독이 심하게 된 시신은 부패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정도로 중금속 중독은 위험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중금속 중독을 치료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금속 중독을 치료하려면 자, 자기 딱 왔는데 진단했더니 중금속 중독이야. 그럼 내가 내과 의사야. 약을 처방하거든요. 무언 처방을 하냐고요? 물. 엄청 센 리간드 넣어줘. 바로 몸속에서 착화물을 이루고 있는 중금속에서 몸에 있었던 다른 리간드를 쥐어뜯은 상태에서 그 중금속이랑 결합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리간드를 넣어야 되겠죠. 근데 그 리간드가 강력한 리간드 중에 뭐가 있느냐? CM-. 네, 바로 청산가리 같은 게 또 강력한 리간드거든요. 그러면 중금속 중독을 치료하겠다고 청산가리를 먹이면 이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독성은 없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리간드 결합성을 보이는 그게 뭘까요? 바로 EDTA를 처방합니다. EDTA 아세요? 네. EDTA 6배위 리간드죠? 네. 정말로 내과 의사들이 EDTA 처방합니다. 그럼 EDTA는 이 뭐냐면 아주 안정하다까지는 몰라도 EDTA에 붙어 있는 작용기들은 우리 몸에도 흔한 작용기들입니다.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NH2 이런 작용기, 그 다음에 CO- 이런 작용기들은 우리 몸에도 충분하게 원래 많기 때문에 EDTA는 우리 몸에 친화적인 작용기들이 많아서 먹었을 때 독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EDTA를 처방하면 EDTA가 몸속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된다? 몸속으로 들어와서 그 리간드랑 결합하고 있는 착화한 물에 다른 리간드를 띄어내고 EDTA가 결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중금속 중독일 때는 정말로 EDTA를 처방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나온 김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냐면 여기 줄게 이제 줄게요. 근데 그러면 EDTA랑 같은 중금속 어떻게 빼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몸속에서 둔 다음 배설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순환을 통해서 배설하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그 중금속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있는 유기물들이랑 엉겨버리면 우리 몸에 큰 영향을 주는 거죠. 하지만 EDTA랑 처방을 해서 EDTA랑 착화물을 만들면
EDTA는 원래 우리 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우리 혈액종을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EDTA랑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반응성이 없는 거예요. 이미 걔는 충분히 반응을 해서 안정한 물질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상태로 이게 우리 몸을 돌다가 뭐 쉬하고 응하고 하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면 그런 중금속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세포벽 이런 데 들러붙어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포벽이나 뉴런 이런 데가 들러붙어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데 들러붙어 있거나 시냅스 이런 데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냅스건 뉴런이건 세포벽이건 뭐 세포막이건 전부 다 유기물질이잖아요. 그럼 유기물질에 항상 있는 원소가 뭐가 있어요? 질소 있고 산소 있잖아요. 질소, 산소는 뭘 가지고 있어요? 비공허 전자쌍을 가지고 있죠? 그런 식으로 치면 우리 몸에서 발끝까지 모든 물질이 다 뭐가 될 수 있다? 리간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금속이 들어오면 아무데나 다 들어오는 거면 뉴런에도 뇌에도 들러붙어 있고 막 시냅스에도 들어가 있고 막 세포 어딘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혈관 안쪽에도 붙어 있고. 그럼 걔네들이랑 반응을 해서 구조를 바꿔버리겠죠. 그럼 몸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EDTA를 넣으면 EDTA가 얘를 딱 감싸서 그냥 뚝 떨어져 나오겠죠. 뚝 떨어져 나오면 혈액중으로 해서 이제 막 돌아다니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콩팥에서 걸러지면 쉬로 나오고 뭐 다른 것들이랑 엉기면 이제 똥이 돼서 나오고 뭐 그러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1, 2 지금 할 건 이제 뭐냐면 킬레이팅 이펙트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도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착한 물이 있다. 스티브크, 망페, 코발트 3라고 하자. 자, 그럼 이때 여기서 6개의 암모니아랑 화학 반응을 하면 뭐가 만들어질 거냐면 이게 되겠죠? 네. 됐습니까? 그럼 이때 평형상수가 있겠죠? 평형상수. 그 다음 코발트 3+가 있는데 여기에 3개의 에틸렌 다이아민을 반응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평형상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아요? 평형상수 K1, K2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아요? 이걸 설명해주는 설명해준다기보다는 이런 현상을 표현하는 말이 킬레이팅 이펙트예요. 준달책에도 연습 문제가 나와서 내가 풀어보라고 하는 연습 문제 이런 게 들어있거든요. 질문이 뭐였어요? 둘 중에 K1, K2 어디가 평형상수가 더 크냐? 어디가 평형상수가 더 크냐? 이거 이번 시험 나올 수 있어요. 네. 주누스 어디가 더 커요? 바로 봐.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되죠? 상황에 따라 평형상수 값은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어떻게 되냐면 대략 요 녀석이 10의 3승 정도 된다면 얘는 한 10의 5승 정도 돼요. 상당히 차이가 심하죠. 알겠죠? 상당히 차이가 심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얘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느냐? 자, 이거 잘 보시면 첫 번째 1 결합 형성. 자, 요거로부터 만들어지는 물질은 코발트 NH3 요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이게 이 녀석의 입체 구조인 거 알겠죠? 보이세요? 그 다음 자, 이 녀석은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코발트에 대해서 질소인데
짜잔. 이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녀석의 입체 구조가 되겠죠? 맞나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맞죠? 자, 그리고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와 별개로 이놈은 또 뭐가 있는 거죠? 이놈은 또 뭐가 나타나죠? 바로 거울상 이성물체가 나타나죠? 거울상 이성물체가 나타날 경우 형용사가 뭐예요? 카이럴하다. 그래서 all 시스 타입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거울상 이성물체가 존재한다. 체리나 멍 때렸죠?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요. 체리 힘내주세요. 체리 왜 울려고 그래요? 왜 울려고 그래요? 진짜로요? 막 건드리면 톡 터질 것 같은 막 지금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요 둘인데 이 경우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만약에 형성 엔탈피 요 녀석의 요렇게 만들어지는 요 녀석의 반응 엔탈피가 있다면 첫 번째 반응에 그리고 두 번째 반응에 반응 엔탈피가 있다면 이 두 값은 어떻게 될까요? 저 델타 HR1 뭘 얘기하냐면 반응 엔탈피입니다. 그래서 요게 만들어지고 요게 만들어진 이 반응의 엔탈피 변화 요 두 값은 어떨까요? 요 두 값은 어떨까요? 자, 그리고 이 반응 엔탈피는 현재 발열 반응일까요? 흡열 반응일까요? 이건 발열 반응일까요? 흡열 반응일까요? 이 반응은 발열일까요? 흡열일까요? 바로 큰 발열입니다. 큰 발열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큰 발열입니다. 왜 큰 발열입니까? 네, 아까도 얘기했죠? 배위 결합력은 기본적으로 very strong합니다. 알겠죠? 배위 결합력이라는 게 엄청 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위 결합 형성 반응은 아주 큰 발열입니다. 알겠죠? 됐죠? 그래서 이것도 아주 큰 발열이고 큰 발열인데 이 둘의 대소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소 비교를 한다면 바로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 큰 차이가 없을까요? 매우 잘 형성되고 자, 암모니아가 결합하는 것도 결국 어떤 원자와 어떤 원자 사이의 결합인 거예요. 결국엔 질소와 코발트 사이의 결합이잖아요. 에틸렌 다이아민이 붙는 것도 결국 어떤 원소와 어떤 원소 사이의 결합이에요. 질소하고 코발트 사이의 결합이죠. 이때 뭐 원소 간 물론 동일 원소 간 평균 결합 에너지는 어떻다? 비슷한 거예요. 요쪽 결합 에너지나 요쪽 결합 에너지나 이게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이것도 코발트고 이것도 질소고 이것도 코발트고 이것도 질소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똑같은 원자에 똑같은 원자가 결합하면 결합력이 어떻게 된다? 아주 비슷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위쪽 반응, 아래쪽 반응 다른 반응이고 다른 물질이지만 묘하게도 결합력 측면에서는 비슷하기 때문에 반응열은 크기가 비슷해집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반응에 델타 S 이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가 됐건 아래 거가 됐건 둘 다 발열이라는 건 알겠죠? 네. 새로운 화학 결합이 형성이 되니까. 그런데 이 두 반응의 엔트로피 변화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엔트로피 변화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음수라고요.
음수라고요. 왜 이 반응이 엔트로피 변화는 음수예요? 무질서도가 감소해요. 바로 입자 개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입자 개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왜냐? 얘는 몇 개의 입자가 모여야 화합물이 만들어져요? 7.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의 입자가 모여서 하나 입자가 되는 거죠. 얘는 하나, 둘, 셋, 4개의 입자가 모여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7명이 동시 약속 잡기 어려워요? 4명이 동시 약속 잡기 어려워요? 7명.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친구 3명만 넘어가도 시간 맞추기 되게 어렵죠? 예, 그러니까 7개 입자가 동시 충돌하는 건 확률이 매우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둘 다 어쨌건 입자 갭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엔트로피 감소가 일어나지만 둘 중에 그래도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겠냐고요. 바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요 경우 무질서도 증가해요, 감소해요? 어쨌건 무질서도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죠. 그런데 무질서도 감소의 정도가 작아지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디가 더 자발적이겠냐는 거예요. 바로 이쪽이 더 자발적인 거예요.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보통의 리간드가 반응하는 평형상수가 크겠어요? 킬레이트가 반응하는 평형상수가 크겠어요? 킬레이트가 반응하는 평형상수가 커지게 되는데 그것도 100배, 1000배 정도 커져요. 알겠어요? 100배 정도면 굉장히 큰 정도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킬레이팅 이펙트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킬레이트 중에서 EDTA라고 하는 킬레이트가 있었죠. 걔는 배유결합을 한 번에 몇 번 해요? 6번 하기 때문에 웬만한 리간드들보다 평형상수가 한 10만 배 정도 더 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중금속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 있는 유기물이랑 배유결합을 하고 있을 때 EDTA를 먹으면 EDTA가 그 리간드를 화학 평형에 의해서 그 중금속을 이렇게 뜯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뜯어낼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뭐냐면 중금속 중독이 됐을 때 EDTA를 처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EDTA는 저 옛날 첫 번째 시간에 한번 그렸었는데 구조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또 그리는 건 그렇고 하여튼 EDTA는 그 배이결합을 몇 번 한다고 몇 번? 한 분자가 6번의 배이결합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게 실제로 이게 반응하는 시뮬레이션을 보면 마치 문어가 먹이를 잡아먹듯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EDTA야, EDTA. 그럼 이제 내가 몸속에 들어왔어. 저기 이제 전이금속이 어디 세포벽에 붙어 있는, 세포막에 붙어 있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그 나름 세포벽에 붙어 있으니까 얘도 나름 단단하게 붙어 있을 거 아니야. 단단하게. 그럼 내가 이렇게 갔다가 그 이제 전이금속을 보면 이렇게 막 건들겠지. 야, 건들겠지. 뭐 무슨 말이야? 알겠어요? 야, 건들겠지. 그러면 여기 이제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던 리간드들이 EDTA가 막 공격하니까 처음엔 단단하게 있다가 자꾸 치니까 이렇게 왜 그래 하면서 이게 하나씩 열릴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틈으로 이제 이게 EDTA가 와서 이렇게 하나 딱 잡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딱 잡는 거야. 그럼 하나 딱 잡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팔이 와서 이렇게 막 건들거든. 야 하면 이제 거기 붙어 있는 다른 리간드들이 왜 그래 하면서 이게 벗겨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두 번째 팔이 결합하고 그 다음에 얘는 또 어떻게 해? 그 다음에 다리를 붙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리 붙인 다음에 띄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기존에 붙어있던 중금속들이 EDTA로 완전 딱 코팅이 돼가지고 딱 뜯겨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슨 효과가 나타나니까? 킬레이팅 이펙트가 나타나니까. 알겠죠? 그 킬레이팅 이펙트는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이다? 엔트로피 변화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이때는 결합력이 뭐하니까? 결합력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논리를 꼭 기억하시라.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선택지. 이제. 그러면 2번. 그럼 착이온 B의 쌍극자 모멘트. 바로 요 놈을 물었는데요. 자, 얘가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는 B죠? 그럼 얘는 뭐 쌍극자 모멘트를 굳이 따지자면
뭐 0이라고 봐야 되겠죠. 완전 대칭형 화합물이니까 어디가 딱히 쌍극자 모멘트가 더 도드러진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선택지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여기 준다. 네. 준다. 근데 뮤가 아, 깜짝아. 그래서 이게 뭐 뮤가 뭐예요? 쌍극자 모멘트. 쌍극자 모멘트 크기를 뮤로 정하죠. 그 지금 얘기했어요? 예, 이게 완전 대칭형 화합물이잖아요. 네. 그러면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는 뭐 이 방향이겠죠. 네. 쌍극자 모멘트 방향은 어디서 어디로 정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정하잖아요. 질소가 전김성도가 크니까 쌍극자 모멘트 방향이 코발트에서 질소 쪽으로 향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얘가 정팔면체니까 얘하고 이쪽 쌍극자 모멘트 방향하고 상쇄가 이루어지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상쇄가 되니까 다 더해버리면 0이 되겠죠. 알겠죠? 됐죠? 자, 그 다음. 야, 저거 지운다. 이거 지운다. 지우자. 쓱쓱쓱쓱. 선생님 예? 그래.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요? 선생님의 EDTA 표현에 네. 감명 깊어가지고 그래요?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자기도 해줘요. 이게 EDTA인데 하면서 이렇게 막 재밌지? 허여여여 이렇게 하면 되죠. 그때 힘든데요. 뭐가 힘들어? 그래? 하여튼 그렇다. 그래. 좋아. 자, 그 다음 선택지 분석 세 번째. 세 번째가 뭐야? 마지막인데? 뭐지? C의 기하의 성질체. 이거 길어요? 금방이에요. 예? 왜 뭐? 이 정도로 필기돼요? 아니 금방 끝나. 콘센트가 있나? 여기 있어요. 가온아. 가은이가 무섭군요. 그래. 야, 멋지다 우진이. 우진이가 여자친구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있네요. 우진이. 좋아요. 그래요? How sweet you are. 자, 보자. 그럼 요거. 자, 그럼 요거. 자, 그러면 제오메트릭 아이소모니까 기하이성물체죠. 그러면 C의 성격을 좀 보면 요 놈의 C는 물에 넣었을 때 이온화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1 들어갔을 때 2배가 생긴대요.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잘 보시면 그중 하나의 이온은 난데없는 포타슘 이온이 등장하네요. 자, 여기서 포타슘 이온의 역할은 당연히 카운터 이온이겠죠. 카운터 이온이라는 말도 쓰고 그 다음에 스펙테이터라는 말도 써요. 알겠죠? 뭐라고요? 깐도가 들어왔다고요? 알겠습니다. 역시 그래요? 네? 하승우. 진짜로요? 승우한테 뭐야 도윤이한테 뭐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도윤이가 질문하면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네. 잘했어요. 그 승우의 그 뭐냐면은 그 친절함으로 그 한 인간의 인생이 바뀌는 거야. 잘했어요. 멋져요. 좋습니다. 자, 어쨌건.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포타슘 이온이 카운터 이온이라고 해도 되고 스펙테이터라고 해도 돼요. 자, 스펙테이터 우리말 번역. 구경꾼을 스펙테이터라고 해야겠죠. 자, 그래서 구경꾼 이온이 포타슘 이온인데 포타슘 이온은 1+ 양이온이잖아. 이걸 포함해서 하나의 물질에서 두 개의 이온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때 저 C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 음이온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코발트 한 다음에 암모니아가 2개고 염소가 4개인 물질이 만들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코발트는 몇 플러스예요? 코발트는 몇 플러스예요? 3 플러스죠. 근데 염소는 몇 마이너스예요? 1 마이너스죠?
그러면 얘가 이온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1 마이너스가 될 거다. 알겠죠? 네. 그죠? 자, 참고로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바로 다이아민 테트라클로로 코발테이트. 알겠죠? 저기 탄소랑 삼중합 있는 거 뭐예요? 다시 뭐라고요? C랑 같다고. 아, 그러니까 C가 이거다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자, 암모니아가 몇 개 있어요? 암모니아가 NH3가 2개가 있으니까 다이암민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염소가 몇 개 있어요? 염소가 4개 있으니까 테트라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그런데 코발트가 들어있는데 전체적으로 뭐예요? 음이온이니까 8라고 써주시고 현재 저 코발트의 산화수는 3가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테이프에서 코반 레이트 아니고 코발테이트. 그렇죠. 근데 제가 문제는 시험 칠 때 코반 레이트라서 아, 정말로요? 아, 이번 그래? 다음에는 코발테이트 이렇게 쓰세요. 알겠죠? 코발트라 적었어요. 그건 안 돼요. 근데 저런 문제가 나왔어. 그건 안 돼요. 음이온일 때는 8 써주시고 알겠죠? 뭐 여하튼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떤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보시면 침전 형성 반응을 보면 코발트 한 다음에 NH3 염소포 한 것과 포타슘 양이온.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거 침전 형성 반응이 아니고 이온화 반응. 그러면 얘를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포타슘 양이온하고 지금 언급하는 요 착화물이 1대1로 이온화가 되겠구나를 지금 이렇게 텍스트로 써 놓은 거죠. 됐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물인데요. 저거 자체가 일물이잖아. 자기 이물 자체.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몰의 이온이 생성된다. 즉, 얘 하나가 녹으면 얘 하나가 만들어지니까 1 더하기 1 해서 2몰의 이온.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중에 1몰은 포타슘, 1몰은 포타슘. 그럼 나머지 1이 이 이온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문해력이 떨어져요. 글을 잘 읽어야지. 쉽지 않아요. 이물의 이온. 자, 글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 글을 못 읽으면 대학에서 안 받아줘요. 왜? 네. 예. 앞에 써야죠. 근데 이제 음이온만 쓴 거니까 이만큼 쓴 거고,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포타슘, 다이아민 이렇게 하면 되죠.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뭘 물었냐면 이성질체를 물었어요. 그러면 지금 꼴을 보면 지금은 무슨 꼴이냐? MA2B4 꼴이죠? 맞나요? MA2B4 꼴은 뭐가 나타나요? 바로 2개의 기하 이성질체 뿐이죠? A2를 기준으로 A2 시스, A2 트랜스 두 가지가 나오죠? 그거를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이런 것에서는 광학이성질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광학이성질체 없죠? 없다는 것도 외워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MA2B2는 A2가 시스이거나 A2가 트랜스인 두 가지 기하 이성질체가 나타납니다. 오케이, 됐다.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주세요. 뭐라고요? 난 뭐 정일원 쌤 돼지 하승우 돼지라. 아, 진짜로요? 아유, 나쁜 녀석. 자, 그 다음 한 5분 남아서 슬쩍 말씀드리면 18페이지 보시면 연습 문제 8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요거 한번 슬쩍 얘기할게요. 짝이 준다.
한 5분 안에 슬쩍 할 수 있어서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 틀려줬어요. 응? 2번인 줄 알았거든요. 2번이야. 자, 봅시다. 뭐가 하나가 있냐면 자, 나눠드린 이론 교재의 18페이지에 보시면 연습 문제 8에 링키지 아이소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결합 이성질체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한 리간드에 여러 종류의 비공유 전자쌍이 나타난 걸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 나타나는 희한한 이성질체를 링키지 아이소머라고 해요. 유기물질에서는 안 나타나고요. 이 베이그라 화합물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 가지 이온들이 있는데 한 리간드 안에 여러 종류의 비공유 전자쌍이 나타난다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반드시 루이스 구조로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링키지 아이소모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유명해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NO2 마이너주.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연습 문제 준달책에 많이 나오죠. 그러면 저 NO2 마이너스의 누이스 구조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 노이스 구조를 그리면 짜잔. 보이십니까? 보이죠,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요 산소, 얘가 형식 전화가 마이너스가 되죠? 이게 바로 NO2 마이너스의 루이스 구조인데 보시다시피 산소에도 비공호 전자가 있지만 질소에도 비공호 전자가 있죠. 보시다시피 요 놈하고 요 놈 서로 다른 비공유 전자쌍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서로 다른 비공호 전자쌍이니까 금속에 질소가 결합할 때 금소가 산소가 결합을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물질이 만들어지겠죠? 그럴 때 나타나는 이성질체를 링키지 아이소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M이라고 쓰면 보통 누구 얘기예요? 어떤 금속 얘기죠? 여기에 누가 결합할 수 있느냐? 바로 샨쇼. 그러면 샨쇼에 비공호 전자가 있으니까 요렇게 금속의 전자쌍을 제공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뭐가 만들어지느냐? 금속의 산소가 요렇게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때 요 산소의 형식 전하가 마이너스고 이 금속은 편의상 초반에 중성이라고 합시다. 물론 베이가라 화합을 만들 때 금속이 양이온인 경우가 흔하긴 합니다만 계산의 편리성 때문에 금속을 중성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결합을 하게 되면 이 산소의 형식 전하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베이결합을 했어요. 산소 형식 전하 얼마예요? 0이죠? 그러면 이때 금속의 형식 전하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금속의 형식 전하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렇게 새로운 시그마 결합, 베이 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얘가 뭐가 가능할 수도 있냐면 질소,
질소의 비공호 전자쌍이 이 금속에 전자쌍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 질소 형식전화 어떻게 돼요? 이 질소 형식전화가 이제 1 플러스가 되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 금속 형식전화 어떻게 되겠어요? 금속 형식전화가 1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시겠죠? 예? 그러면 딱 봐도 이 둘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다 이런 말이지.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이 금속은 보통 무슨 금속이에요? 전이금속이죠? 그럼 전이금속에는 d오비탈이 있잖아. 그 d오비탈 중 이렇게 생겨먹은 애를 dxy, yz, zx라고 하지. 거기에 원래부터 전자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럼 이때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금속의 D전자가 질소한테 전자 제공을 다시 해요. 그리고 질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산소 쪽으로 밀어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떤 구조가 나타날 수 있냐면 금속하고 질소가 이중결합을 하게 되고 요렇게 새롭게 산소 음이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파란 전자는 질소가 금속에 전자 제공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노란 전자는 금속이 질소에 전자 제공을 하게 된 거죠. 보이세요? 이러고 나면 형식전화가 다시 금속은 중성이 되고 질소는 다시 플러스가 되죠. 됐습니까? 이렇게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재밌게도 NO2- 링키지 아이소모인데 재미있는 건 이 링키지 아이소모의 성격이 완전 달라져서 산소가 이렇게 배이결합을 하면 이때 이 산소는 윅필드 하이스핀 리간드예요. 그런데 이렇게 질소가 결합을 하게 되면 얘는 스트롱필드 로우스핀 리간드가 돼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스트롱필드 로우스핀 리간드는 모두 다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이런 식으로 금속하고 리간드 사이에 파이 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윅필드 하이스핀 리간드하고 스트롱필드 로우스핀 리간드의 큰 차이예요. 그래서 윅필드 하이스핀 리간드는 그냥 시그마 결합 하나로 끝나요. 그런데 스트롱필드 로우스핀 리간드는 시그마 결합을 만든 다음에 금속으로부터 전자를 받아서 다시 파이 결합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독특한 파이 결합을 파이 백본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그래서 링키지 아이소모의 가장 큰 예시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아예 리간드의 속성이 달라지니까. 알겠죠? 그래서 NO2-의 질소는 스트롱필드 리간드고 산소는 윅필드 리간드예요. 그러면 당연히 흡수하고 방출하는 빛 에너지도 달라지겠죠? 보색 관계가 매우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그 뭐냐면 디오비탈 갈라짐이 적기 때문에 레드를 흡수하니까 푸르딩딩하게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윅필드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레드를 흡수하니까 얘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푸르딩딩하게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이쪽은 갭이 크니까 스트롱필드는 갭이 크죠. 갭이 크니까 뭐를 흡수하겠어요? 얘는 블루 쪽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 보색인 빨간색 쪽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링키시 아이소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물리적 성격이 완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저녁에 오늘 이제 그 4배의 4면체, 그 다음에 그 4배의 사각평면형, D8 전자배치, 팔라디움, 플래티넘 이런 얘기를 할 거니까 저녁 수업도 꼭 보세요. 알겠죠? 아니면 그냥 와서 듣거나.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가자. 다음 시간에 만나면은 안 되니까는 다음 시간에는 보면 좀 그렇고 여러분 여러분 그동안 내 수업 들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미래에 건승하시라고 내가 항상 기도할게요. 그럼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안녕. 네, 건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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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형으로 두 개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두 개가 다 만들어지면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하는 거예요. 그냥 섞어주고 이렇게 만들면 두 개가 한꺼번에 만들어져요. 그거 아니면 근데 미간드에 좀 결합하는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뭐라고? 미간드 자체가 결합하는 게 6자리가 있으면 3개는 저게 나타나고 3개는 저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미간들을 복잡하게 합성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기존에 알려져 있는 정해진 킬레이트만 사용하니까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려면 미간들을 특별하게 킬레이트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나연이, 그래요. 도연이, 그래요. 언니요, 그래요. 도연아, 도연이 이따 봐요.